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보석입니다. 저자 이승규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제보석 감정사입니다. 그리고 그 롯데 면세점에서 그 직장생활 제가 32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롯데 면세점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글로벌 기업의 그 한국 지사장 도전을 해서 그 최고가 보석을 취급하는 그 그라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신라 호텔에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초대 사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갈 때 보시면은 그 공항에 그 듀프리라고 세계 1등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제가 초대 사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천에 있는 중기업 면세점 그게 부사장으로 제가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호텔 리어로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는 제가 그 프런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전공했지만 그 호텔에서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관리직이 아니라 그 프런트에서 고객 그 접객 서비스를 했고, 롯데 면세점에 가서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품을 소싱하는 MD도 했고, 또 롯데 면세점에서 그 세계적인 보석을 취급을 해서 그때 그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토플을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90년도에 그 늦가기로 국제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따고 와서 이제 보석 업무를 취급을 했죠. 그리고 롯데 면세점에서 마케팅 임원이 돼가지고 그때 지금 카카오톡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큰 화두입니까? 그때 2010년도에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카카오톡과 기업 최초로 그 마케팅 제휴해서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그 고객 있잖아요. 고객을 롯데 면세점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해외 이렇게 여행 가실 때 보면은 그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사 고객을 이제 롯데로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롯데가 그 당시에 그 B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연예인을 썼거든요. 그래서 B를 통해서 50억을 잡아라 그 마케팅에서 고객을 많이 이제 제가 롯데로 유치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에 가서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면세점을 하다가 그 로컬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로컬이 굉장히 세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때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 세금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 사람이지만은 로컬에 가서 그 로컬 보석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공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등 면세점이 들어왔을 때 그 거기서 그 오픈부터 그 인허가까지 모든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중견 면세점에 가서는 참 제가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인터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그 편한 자리만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견 면세점에서 가보니까 그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견 기업은 그게 아니라 사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사람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퇴직을 이제 코앞에 두고 누구나 다 이제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어차피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나서 또 일부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어느 분은 또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뭐 체중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하던 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세상의 그 트렌드를 내가 좀 파악을 해서 내가 미리 대처를 하면은 그래도 불안감이 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기업은 이제 일반 직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을 받아서 이제 몇 년치를 주는데 뭐 사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기업 임원은 뭐 그런 배려라기보다 그 임원 기간을 끝나면 그때 받는 그 퇴직금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사한 게 그 대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롯데 면세점은 그 당시에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2년치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받던 그 급여의 한 3, 40%, 한 3, 400 정도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은 뭐 제가 그 새로운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중견 면세점에서 제가 4년간 이제 마지막 근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저한테 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근무한 그 기간에 4년을 근무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 한 2억 정도 받았는데 한 7, 8천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뒀지만 그래도 그 억대 연봉을 제가 한 2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를 한 8년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큰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직장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그 퇴직금도 누진제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금이 좀 많아지는데 저는 이제 롯데 면세점에서 임원을 하고 3년 차에 제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년 차부터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보다는 제가 이제 그 퇴직금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그 그만둘 때마다 이제 퇴직금 1년을 주는 거니까 내가 월 급여에. 그래서 이제 토탈로 했을 때 제가 실제로 퇴직금 받은 거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됐을까? 그렇게 이제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큰 금액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그 내가 평상시에 그 쓸 걸 덜 쓰고 내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비록 이제 급여를 받는 이제 봉급쟁이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급여가 또박또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업을 통해서 제가 첫 달에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급여가 들어온 게 임대료가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이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서 내가 노력과 땀으로 그렇게 얻은 수익 아닙니까? 그 직장에는 내가 한꺼번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전략을 하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런 작은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5번의 직장을 옮겼는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대체로 제 동년배가 그 당시에 보면은 한 직장에 근무하고 보통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3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호텔이 뭐 근무하기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근무하다 보면 나한테 적성이 맞고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하다가 또 호텔이 이게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차에 롯데월드에서 이제 그 경력을 뽑아서 제가 이제 글로 이제 이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에서 그 근무 임원을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중견기업 사장을 그만둔 다음에 퇴직 후에는 제가 그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가 이렇게 그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모임에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청에서 청장년 40대 이하와 40대 이상 스타트업 그 선정하는 기업에 제가 같이 이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내가 또 이제 1년간 고문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롯데에서 근무할 때 오래전에 그 모 명품을 취급하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왜 그 30년 근무한 거를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썩히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회를 줘갖고 거기 이제 상임 고문을 제가 해가지고 또 많은 이제 기회를 제가 얻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견 면세점 할 때 롯데 면세점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마케팅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마케팅 했거든요.
중개면접점에 가서 제가 거의 페이스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나도 한번 책을 써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2020년도 8월 달에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저한테 또 제가 퇴직 후에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덜 그 뭐랄까 무료함이랄까 그것이 내가 또 이렇게 그 바쁜 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퇴직하고 그 당장 내 퇴직을 하고 나니까 힘들었던 게 저 연락처가 좀 이렇게 당연히 줄더라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직장인의 생활할 때 그 30년을 근무할 때는 다 그게 이해관계로 이렇게 다 연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퇴직을 하니까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나에게 그 전화 벨소리가 좀 줄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보니까 그럼 내가 그럼 앞으로 이렇게 연락처도 줄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불안감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퇴직하고 나서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 하던 그 과거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내가 온몸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좀 이렇게 잠시는 내가 좀 이렇게 좀 뭘 해야 될지 좀 먹먹했지만 또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경험을 자꾸 이렇게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할까요?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근데 원래 그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같이 자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도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뭐 직장 생활 하도 거기서 치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뭐 별일 없냐 하고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보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가족을 이렇게 좀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꾸 이게 진솔해지니까 가족들이 거꾸로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거꾸로 위로를 받는 상황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퇴직 같은 게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 2월 달에 그 당시 제가 한 2억 정도 그 연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글로벌 기업에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가족과 우리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은 설득을 잘 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절로 가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끝까지 잘 해서 가족이 이제 제가 그 큰 것을 포기하고 절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는데 그것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다시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좀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가족이 그때 나한테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서 또 제가 이제 국내 기업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직장 생활 오랫동안 거기서 진짜 몸을 담았는데 그때 그만둘 때는 가족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때 왜 난리가 나냐면요. 사실 그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을 그만두는 게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내가 대기업 임원을 대기업 어느 기업 마찬가지처럼 기업의 임원들이 1년간 계약직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매년 이제 계약을 바꾸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저한테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신 무슨 소리냐.
그 오죽하면 우리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왜 거기 그 자리를 그만두느냐, 좋은 자리를. 그럼 네가 딴 데 갈 때 알아보고 거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고 움직여야지 왜 그걸 네가 중간에 그만두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여기서 내가 그 계속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그 참 운명적으로 5번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임원을 좀 늦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3년도에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사람을 채용한다고 왔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직한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오랜 기업을 이제 내가 근무하고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내가 과거에 경험해 오던 그 나만의 콘텐츠와 내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단절해 갖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할 때 내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뭘 하지 이렇게 준비 없이 나오다 보면은 무의미하게 그냥 정리만 하다 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해서 내가 또 새로운 그 제2의 제3의 그러한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은 또 분명히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 30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또 무엇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좀 모아둔 거를 뭐 할까 하다가 또 어려움에 겪거나 또 그동안 수익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콘텐츠를 다시 이렇게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거기서 새로운 캐리어를 쌓다 보면은 저는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직 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저녁에 또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면 식구들 그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젊었을 때 아이들 어릴 때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이제 직장을 위해서 다 이제 모든 걸 열정을 쏟아부었잖아요. 퇴직 후에는 좋은 게 아침에 내가 이제 이렇게 얽매일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이렇게 좋은 나한테 기회구나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간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서로 직장 가다 보면 또 많은 그 이해 타산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이제 뭐랄까 신경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감사한 것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냈기 때문에 이막을 새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또 은퇴 이후에 내가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내가 이제 새로운 뭐랄까 돌파구를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분명히 은퇴 이후 삶도 이렇게 좀 덜 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도 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날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을 하고 글로벌 사장하다 나오면은 다 내가 이렇게 시키기만 하고 이제 모든 결정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와 보니까 참 그것이 좀 힘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은 또 나머지 시간이 또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이제 그 언택트 시대에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세상의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좀 잘 눈여겨보고 해서 내가 은퇴 이후에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뭘 했지?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뭔가 그 일감을 찾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이 이제 당연히 있죠.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내가 그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주변에 보면 이제 자영업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억대 연봉을 내가 1억 5천 2억을 이제 8년간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뭐 그거 갖고 이제 저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새로운 그 자영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얼마나 또 몸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그 써왔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그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제가 이제 주얼리 또 이제 그 전문가니까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상인 고문을 하면서 주얼리 그 창업을 했습니다. 실버 주얼리 지금 저가품을.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무자본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나 해갖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강의 듣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나의 경험을 새로운 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도전하기로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뭔가 그런 이제 준비가 있어야지 준비가 없다 보면 하루가 좀 무료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그 20, 30년간을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면 오전에는 좀 여유도 갖고 집에서 이제 식구와 아내와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오후에 이렇게 바쁜 일정은 뭐 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나 한 2개 정도 이렇게 일을 잡아서 내가 나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는 또 건강이 또 은퇴 이후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일어나서 오후에 누굴 만날까 이런 계획도 세우면서 내가 새로 준비한 콘텐츠를 갖고 이제 그러한 뭐랄까 그 큰 투자 없이 내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을 준비하지만 저녁에는 꼭 내가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꼭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연한 것이 또 이게 나한테 새로운 걸 깨우쳐 주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났더니 모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신문 구독을 요청을 해서 그건 뭐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만 원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얼핏 내가 그동안에는 이제 기업에서 신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 이후 이제 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또 새로운 이렇게 뭐랄까 트렌드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구나 해서 신문 구독을 하면서 제가 세상의 그 패러다임을 공부하면서 내가 또 준비한 것을 거기서 많이 그 새로운 소스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제 올 5월 달이면은 제가 1년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당연히 내가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퇴직하고 나서 비록 수입원이 줄었지만 내가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퇴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내가 억대 연봉을 받던 그것이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갑자기 수입은 확 줄었지만 그 줄은 것만큼의 내가 또 그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내가 또 덜 힘들었거든요. 생활비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교롭게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벌써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1월 달에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1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금을 받고 또 생활비 비용을 나가는 걸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이제 바쁜 게 없으니까 또 내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덜 굴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이 들어오던 거를 내가 생활비를 내가 이제 줄이니까 그것을 내가 60을 줄이면은 밸런스가 이제 40만 원 정도 40%그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이제 따져보니까 내가 억대 연봉 받을 때 그 임원이 한 시절에 받던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만 쓰니까 충분히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요새 내가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스스로도 이제 많이 줄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준비라고 하는 것이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좀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뭐 놀러 가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좀 덜 놀러 가고 내가 이제 비용을 줄이고 또 전략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내가 저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이렇게 저는 전략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결혼할 때도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단을 뭐뭘 준비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품목을 주시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거는 필요 없다. 현금을 제가 이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갑자기 퇴직을 앞두고 뭘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이렇게 뭐 없다고 할 경우에 부유하지 않으면은 내가 스스로 오랜 기간을 전략하면서 습관적으로 그걸 저축을 하다 보면은 은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줄인 것만큼 또 내가 평상시에 저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살다 보면은 저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뭐랄까 몇 사람이나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대다수가 우리가 서민들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제적인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 수입이 이제 내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내가 평상시에 쓰던 거에 스스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 근무 억대형 받을 때는 내가 월 얼마가 들어오니까 하루 그냥 뭐 기분 좋게 이렇게 내가 좀 쓸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제가 얼마라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월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값이 그렇게 뭐 300만 원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렇게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그것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좀 아쉬운 점이 지금도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혼자 1인 플랫폼도 만들려고 하고 많은 걸 하는데 결국은 제가 혼자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내가 타이핑도 쳐야 되고 또 SNS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할 때 퇴직 이후에 그런 거를 염두에 뒀으면은 제가 좀 더 그런 거에 나름대로 내가 이제 좀 더 PPT를 배우거나 파워포인트를 배우거나 이렇게 학원에 가서 오전에 그다음에 오후에 틈틈이 이걸 준비해놨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당장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퇴근할 때도 빨리 집에 가서 뭐 가족과 보낸 시간도 적었고 그것도 아쉽지만 내가 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안 했나 이런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만난 분들 미리
은퇴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내가 그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이걸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일반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하는 분보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생활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자리 잡기까지, 그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퇴직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고 하면 참 아쉬웠던 점이, 왜 사전에 내가 그런 그 홀로 내가 그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퇴직을 이제 앞둔 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현직에서 오래 이제 근무했으니까 결국은 내가 갑자기 새로운 곳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의 그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이 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자기가 그 새로운 캐리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경험했던 직장에서 오랫동안 썼던 그 캐리어를, 경험을 다시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을 좀 배우든가,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을 앞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5년이라든가 10년 뒤에 그 그림을 그려서, 좀 그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디지털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세상의 그 트렌드는 항상 그 공부를 해야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내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지식을 쌓고, 또 내가 거기에 그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은퇴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퇴직 이후에 점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수나 우 정도는 못 주겠죠. 근데 그 수나 우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뭐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퇴직 이후에 수나 우를 그대로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가 어차피 이제 홀로 내가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한 군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도 내가 근무하다가 또 이제 글로벌 기업에도 가고,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중견 기업에도 가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바쁘냐. 근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그 내가 그 또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은퇴 이후의 점수는 한 70에서 80점?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좀 풍족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그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주눅 들지 말자. 어차피 내가 은퇴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은퇴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내가 그 뭐랄까 그 생활을 이렇게 좀 밀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 이후 삶을 끌어당겨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그 경험과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이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요새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쓴 것이 참 저에게는 큰 뭐랄까 은퇴 이후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감이 또 생기고, 내가 하루가 이렇게 그 무료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은퇴를 앞두거나 한 사람한테 권하고 싶은 것이,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제가 책을 내고 나니까 좀 새로운 그
희열이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어디 직장생활 근무할 때는 어느 회사 누구의 뭐 임원이나 누구 이렇게 그것이 내 명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책을 내니까 책이 내 명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낸 명함이 과거의 그 명함보다 뭐 이제 가치는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나를 다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우리가 뭐 창업도 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거를 책으로 써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다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뭐 주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 은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과거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시간도 이어지듯이 나의 경험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은퇴지 나의 생활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어지는 것을 내가 그냥 그 다시 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시대의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러면 공부를 해갖고 내가 과거에 배운 것을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직장인들 보면 20, 30년간을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했는데 은퇴 이후에는 이제 그 명함이 이제 그 없다 보니까 그 명함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힘을 이렇게 좀 잃지 말고 차라리 은퇴라는 그 단어 뒤에 거기에 내가 명함을 다시 만들어서 그 은퇴라는 것을 내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해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내가 좀 당당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치열한 경쟁도 해야 되고 근데 은퇴 이후에는 내가 그 바쁠 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이 참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동료들과는 이제 옛날에는 다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락처도 우리가 좀 줄게 되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거기서 내가 뭐 취미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또 새로운 그 관계를 맺으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제 현직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고 있지만 나를 더 그럴수록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다를 그 사랑하면서 내가 자존감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덜 그 외롭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저를 이제 불러주셔갖고 제가 이제 저희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오늘 또 제가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경험이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다는 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저도 다시 한번 내일부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또 제 2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네.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누는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